자,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수학 4등급에서 1등급을 받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이 기출분석의 세 가지 원칙에 대해서 완벽하게 깨닫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자이스토리로 기출 몇 번을 풀고 기출분석 인강을 듣는데도 실력이 안 오르고 뭔가 제자리인 것 같다면 오늘 얘기할 기출분석의 원칙은 당연히 모를 거고 아무 생각 없이 문제를 풀고 있을 겁니다. 이 작년에도 기출분석 수업에서 애들한테 야, 이 문제 한번 풀어봐라 해보면요. 다들 이거 풀 줄 알죠 하면서 기계적으로 막 풀어가는데 왜 그렇게 푸는 건지 설명 한 번을 못합니다. 이 심지어 한 달 지나서 다시 풀어보게 시키면 또 어디서 다른 풀이를 봤는지 다른 풀이 방법으로 쭉 풀어요. 그러니까 이게 일관된 원칙이 없으니까 그때마다 생각나는 풀이를 기억해서 푸는 거죠. 항상 이런 친구들한테 정말 제대로 기출 분석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스스로 연습을 좀 시켰더니 만년 4등급에 머물다가 2달 만에 2등급을 찍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봤어요. 근데 대부분 이 중요한 기출 문제를 어떻게 분석하는지 그 방법을 모르니까 그냥 소모해버리고 낭비해버려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기출 분석이라는 게 도대체 뭐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다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현장에서 수업할 때 가르치는 그 방식 그대로 가져와서 아낌없이 다 알려드릴 테니까 도움 받으시고 소문 내주세요. 여기 채널 좋다고. 저는 두루뭉실한 얘기하는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이 원칙 세 가지 딱 정확하게 얘기 드릴 테니까 이 방식에 맞춰서 문제에 한번 적용해 보시면 진짜 보는 눈이 완전 달라질 겁니다. 추가로 여러분들 진짜 겨울방학 때 이상하게 공부하지 마시라고, 정말 제대로 기출 공부 좀 하시라고 올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준비한 추가 이벤트까지 있으니까 오늘 영상만큼은 끝까지 보시는 걸 적극 추천합니다. 그러면 이 기출 분석에 필요한 세 가지 원칙부터 먼저 말씀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로는 구하는 것과 조건을 연결하자. 그렇게 해서 뭘 파악하자? 문제의 구조를 파악하자. 두 번째로 조건을 해석하는 여러 방법 중에서 선택을 하자. 이 세 번째로는 특수한 것에서 답을 찾지 말고 시행착오를 거쳐서 수학적인 원리를 발견하자. 우선 이 형광펜치란 키워드부터 머릿속에 넣어두세요. 자, 그러면 제가 첫 번째 원칙부터 적용해서 기출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을 아예 직접 보여드릴게요. 우선 이 문제를 한번 쭉 보면서 이 문제가 어떤 과정으로 풀리겠구나 구조를 먼저 한번 파악을 해보세요. 어렵죠. 대부분 이 조건에 압도되어가지고 구조를 파악하는 게 뭔데 싶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제가 힌트를 하나 드려볼 테니까 이걸 보고 그 다음 문제를 다시 한번 봐보세요. 여기 보이는 F1의 최대값이라는 말, 그 다음 정수 AB라는 것, 이걸 한번 연결해서 이 문제의 구조와 설계를 한번 예상해 보는 겁니다. 자, 어떠셨어요? 좀 괜찮았나요? 이게 문제가 매우 짧고 뭔가 쉬워 보이는데 어디서부터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어가지고 막 멍 때려졌다면 그건 여러분들이 매번 원칙 없이 아무 생각 없이 문제를 풀어서 그래요. 이 대부분의 3, 4등급 친구들은 이 구하는 것을 먼저 볼 생각도 전혀 못하고요. 당연히 이 전체적인 구조를 보려고 하는 친구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 원칙에 맞춰서 이 문제의 구조를 한번 파악해 볼게요. 만약에 저라면 F1의 최대값을 구하는 거네? 그럼 집어넣어 봐요. 그러면 A 더하기 B 더하기 5의 값을 구하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얘의 최대값이란 말이죠. 근데 하필 얘가 정수야, 정수. 그러면 저는 어떻게 사고가 돌아가냐면 야, 이거 문자가 두 개인데 문자를 하나로 좀 바꿔줘야겠다. 그리고 그 문자 하나에 대한 부등식, 범위가 필요하겠구나라고 바로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얘가 이렇게 바뀌는 거지. 예를 들어서 2a 더하기 6으로 바뀌었다고 쳐봐요. 그리고 a의 범위가 만약에 1부터 4까지다 라고 한번 쳐봐요. 그러면 내 입장에서는 a 값이 정수고 1하고 4 사이에 있는 거니까 얘가 최대값이 되려면 a는 4여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정수라고 나왔기 때문에 F1의 최대값을 물어봤기 때문에 이런 구조가 아닐까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만약에 이런 판단을 했다면 그리고 이 판단이 맞았다면 이 조건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겠죠. 그러면 이 조건이 분명히 미지수 하나를 없애줄 거고 부등식 범위를 하나 만들어주겠구나라고 예상하면서 가볼 수 있겠죠. 물론 그 예상이 틀릴 수도 있지만 이걸 생각해보면서 조건을 바라본다는 것 자체가 그냥 맨땅의 헤딩보다 훨씬 더 맞을 확률을 높여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발 쉬운 문제에서부터 이 구하는 것과 조건을 연결해서 내가 필요한 정보는 이거겠구나. 그러면 이 조건은 이걸 구하기 위해서 만들어졌겠지? 라는 그 문제풀이 과정의 설계와 구조를 생각해 보려고 해보세요. 그러면 문제풀이가 한 10배는 재밌어질 겁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두 번째 원칙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두 번째는 해석하는 방법 중에서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3, 4등급이 제일 잘하는 게 뭔지 아세요? 바로 기계적인 문제풀이입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본 것들이나 익숙한 게 나오면 무조건 반사로 튀어나가 버려요. 앞뒤 보지도 않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문제 하나를 가지고 설명을 해볼게요. 이 문제를 전체적으로 한번 읽어보시고 맨 앞에 있는 이 조건들을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지만 생각해 보세요. 뭐 이건 다들 쉽게 하셨죠. 근데 100명 중에 한 95명은 인수정리로 이렇게씩을 썼을 겁니다. fx가 3차 함수고 최고차항 계수가 1이니까 fx가 x-1이고 x-2고 x-t로 써야지. 그러면 이 t 하나는 요걸로 지금 구하면 되겠다라고 했을 겁니다. 맞죠?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물어볼게요. 왜 그렇게 하셨나요? 그럼 보통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하겠죠? 이 문제가 뭐냐면 근거가 없어요. 왜냐면 이렇게 인수정리로 하지 않아도 다른 방식으로 식을 만드는 방법도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게 익숙한 거야. 아니 왜냐면 얘는 이렇게 풀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최고차항 계수가 1이고 f'0이 마이너스 7이니까 이거 fx는 x 세제곱 해주고 ax 제곱 해주고 마이너스 7x 더하기 b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여기다가 이 두 개의 식을 집어넣어서 a하고 b를 구하면 끝인 거 아니에요? 이 둘 중에 뭐가 더 쉽다 어렵다라고 얘기할 수 없지 않나요? 그러면 우리는 이 두 가지의 해석하는 방법 중에서 뭘 선택해야 되냐 이거예요. 그건 아까 배웠었던 첫 번째 원칙에 있어요. 이 문제의 구조를 먼저 파악하고 그 구조에 맞게 이 문제의 조건에서 내가 뭘 얻어내야 되는지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예상 바뀌겠지만 저는 첫 번째가 아니라 이 두 번째 식을 선택할 것 같아요. 그 근거가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뭡니까? B에서 A만큼을 뺀 거죠. 걔가 뭐냐면 넓이에요, 넓이. 그러면 얘를 식으로 표현하면 뭐라는 걸 알 수 있냐면 이 직선의 방정식을 내가 만약에 gx라고 가정해보면요.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적분으로 표현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fx의 식을 결국 전개해야겠죠. 그래야 적분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당연히 첫 번째 거보다 이 두 번째 게 훨씬 편한 거 아닙니까? 바로 전개가 되어 있으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첫 번째 식을 선택했다면 f'0을 통해서 얘를 막 미분한 다음에 t를 겨우 구해. 그 다음에 또 전개를 해야 돼요. 그럴 거면 전개가 되어 있는 식 자체로 밀고 나가면 되지 왜 인수로 표현된 식으로 굳이 풀어야 되냐 이거예요. 그 근거를 얘기할 수가 없다면 문제를 그냥 기계적으로 풀었다는 거죠. 선생님 이거 어차피 이렇게 해도 쉬운데요? 그게 아니라 어차피 어려운 문제, 낯선 문제를 풀려면 그 기계적인 여러분들의 풀이가 분명히 여러분들의 발목을 잡는 순간이 올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첫 번째 원칙과 두 번째 원칙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내가 기계적으로 문제를 풀었던 게 아닐까를 생각해 보고 이것부터 조금 고쳐보시면 정말 실력이 많이 늘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원칙은 시행착오를 겪어서 수학적 원리를 발견한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 어려운 문제는요, 추론이라는 게 들어가요. 이게 맞을까 저게 맞을까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무작정 이 특수한 것을 찝어가지고 이게 맞겠지라는 생각으로 문제를 푸는 시대는 한참 지났어요. 물론 평가원은 생각보다 엄청 친절하기 때문에 이 과정을 싹 다 무시하고 뭔가 감으로 특수한 것을 탁 찍으면 답이 되는 경우가 많죠. 근데 그런 식으로 하나둘씩 문제를 풀어가면요. 새롭고 낯선 문제를 수능장에서 풀어갈 힘이 전혀 길러지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이 문제로 추론하는 그 감을 잡게 해드릴 테니까 한번 먼저 풀어보세요. 자, 이번엔 뭐만 해보시냐면 4차 함수 fx 중에서 가조건하고 나조건에 만족하는 경우만 한번 발견해보세요. 자, 꽤 어려웠죠? 제발 이 4차 함수의 개형을 먼저 그리지 마시고 당연히 3차 함수로 시행착오를 거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3, 4등급 친구들이 이 문제를 풀 때요. 4차 함수라고 하니까 막 4차 함수의 개형을 이렇게 그려요. 막 요렇게 막 요렇게 막 요렇게 그려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케이스 분류를 다 해놓는 거죠. 아니 왜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고 시작합니까? 심지어 가조건은 F'에 대한 정보가 주어져 있는데 그러니까 3차 함수로 보라고 하고 있는데 왜 4차 함수로 이렇게 그리냐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렇게 해야 돼요. 4차 함수 그리지 마시고 F'A네 3차 함수네 근데 걔의 부호를 따지는 거네? 3차 함수 개형이 여러 개인데 뭐가 답이 될지 모르니까 우선 제일 쉬운 걸로 한번 시행착오를 겪어보자. 그럼 제일 쉬운 3차 함수는 이런 식으로 3중근으로 되어 있는 함수 아닌가? 그러면 이렇게 함수가 있다고 생각해보고 한번 가조건하고 나조건을 해석해보자. F'A가 0보다 작거나 같은 A의 최대값은 2니까 여기가 A가 될 때 2가 되겠네. 왜냐면 얘의 부호가 0이거나 음수라고 했으니까요. 여기까진 하나도 어렵지 않죠.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 뭘 할 수 있냐면 얘가 F'이니까 fx에 대한 대략적인 개형을 그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죠. 여기도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그럼 자연스럽게 나 조건을 해석할 수 있겠죠? 어떻게? fx는 k라고 했으니까 fx의 그래프 이렇게 그렸어. 근데 y는 k라는 함수를 요렇게 그어봤을 때 두 점에서 만나네? 라고 했는데 원소의 개수가 3개 이상 된다고 해요. 그럼 이런 경우는 안 되죠. 많아봤자 2개밖에 안 만나니까 그러면 이런 경우는 안 되겠구나 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선생님 문제를 못 푸는 거 아닌가요? 아니지. 우리 입장에선 수학적인 원리를 얻게 됐잖아요. 4차 함수의 그래프 개형이 단순히 감소하고 증가하기만 하면 안 되겠구나. 그러려면 f'x의 그래프가 이렇게 되면 안 되고 뭐 이런 3차 함수의 개형이 돼야 되겠네? 라고 하는 수학적 원리를 얻어가는 거예요. 조금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이 영상에서 다 풀어버리면 뭐 1시간짜리 영상이 될 것 같아서 이 앞서 얘기한 3가지 원칙으로 제가 직접 이 문제를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분석한 영상을 무료로 제공해 드릴게요. 이 유튜브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완벽한 기출 분석일 거고 추가로 한 문제 정도 더 분석한 내용까지 총 2문제를 통해서 기출 분석 방법의 전부를 이 영상에 담아서 보내드릴게요. 자, 이게 영상 초반부에서 얘기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추가 이벤트 자료가 되겠습니다. 이 자그마치 15년 동안 평가원 기출 한 우물만 파면서 완벽하게 정제시킨 기출 분석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 수강생과 구독자분들의 후기로도 증명된 방법이고요. 여러분들이 1년 동안 수학을 공부해 나가는 그 과정에 가장 핵심이 될 내용일 겁니다. 이 기출 공부 안 하고 수능을 보러 가는 바보는 없거든요. 분명 이 무료로 보내드리는 이 영상만으로도 정말 기출 분석하는 그 방향성을 완벽하게 아실 거고 이 오늘 영상에서 얘기하지 못했던 좀 더 디테일한 방법까지 다 넣었으니 분명히 혼자 공부할 때는 엄청 도움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걸 그냥 막 풀어줘도 되나 싶지만 이 구독자분들만큼은 겨울방학 때 제발 이상하게 공부하지 마시고 막 3월에 후회해가지고 막 이분 저분 막 강의 듣고 막 난리치지 마시라고 아낌없이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고정 댓글에 설문지 작성해 주시면 빠르게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오늘은 진짜 대부분 아예 모르는 이 기출 분석에 대한 3가지 원칙을 두루뭉실하게 얘기하지 않고 정말 명확하게 얘기를 해봤는데요. 이 대부분 개념은 아는데 문제가 막 안 풀린다면서 힘들어하는 학생이 이 간극을 메꾸는 법을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매번 인강을 그냥 듣기만 하고 문제풀이 방법을 그냥 단순 암기하죠. 그렇게 이 소중한 평가원 문제로 실력이 올라갈 기회를 날려버립니다. 그래서 부디 이 영상이 이런 고민을 안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영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에도 이 구독자분들을 위한 좋은 공부법 더 많이 알려드릴 테니까요. 구독과 알림 정도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어지간하면 이런 구독 부탁하는 스타일은 아닌데 이 구독자 비율이 20%도 안 되더라고요. 네, 아무튼간 그렇고 다음에 좀 더 좋은 영상으로 저는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